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인천시의회를 만드시는 우리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조성혜 운영위원장님, 우리 남궁영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37분의 인천시의회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뵈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11년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8년간은 서울특별시의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의원으로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시의원으로 활동할 때보다 지방의원으로 활동할 때 훨씬 많이 보았고 또 많이 느끼게 됐고요.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비전도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아쉬움은 많습니다만 32년 만에 통과된 이후 저를 비롯한 우리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고민하고 서울시의회가 고민하고 또 앞으로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 17분의 운영위원장들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략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내용을 함께 고민 한번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인사권 독립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으실 우리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과 운영 과정에서 함께 좀 논의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달라지는 지방의회상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고 결론을 한번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내용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적 용어였는데 저는 지방정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 의견처럼 지방정부로 가급적인 통일하고 법률적 인용할 때만 지방자치단체라고 칭호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의 구성과 운영의 원리가 다양해졌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번에 전부 개정안 제4조에는 기존의 기관 대립형 의회와 집행부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다양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기관 분력뿐만 아니라 기관 통합형이라고 부르는 의원 내각제를 가미했던 우리 유럽식의 모델들이라든가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처럼 우리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의원님들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움직이는 이걸 가능하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관심이 매우 높았던 특례시 관련해서는 인구 50만 이상은 대도시라고 명칭을 해서 제19조에 특례를 좀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100만 이상은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추가 특례를 해서 개정을 했고 이거는 후속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달라진 내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게끔 가능을 해놨습니다. 지금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관련해서 지금 현안 사항이 있고요. 또 경기도와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영 관련돼서 공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동 목적의 광역 사물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끔 가능을 해놨고 그 별도 법인은 상호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서 규약을 제정을 하고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부장의 승인을 거쳐서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집행조직이 가능했고요. 이 별도의 집행조직은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파견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의회도 구성토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기본 원칙과 협력의 토항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이 최초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은 주민의 편의정직, 집행효과 고려가 기준이 되고 첫 번째는 중복되지 않게 배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 생활 밀접도에 따라서
가장 기초 시군구 의무, 그 다음이 시도 의무, 국가 사무로 배분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최근에 위임 사무일 경우에는 일만 주고 조직과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사무 등을 위임 또는 재배분 시에는 종합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 배분을 한다고 해서 조직, 인력까지도 배분토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 불균형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 의무화를 시켜놨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해에 제2국무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논의가 됐었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제186조에 중앙지방협력위원회를 설치하겠고 그 중앙지방협력위원회는 별도의 법률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네 번째는 기존의 자치사무 6개의 국제교류협력사무를 신설해서 지금 지방자치사무가 기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역과 조직 행정관리, 주민복지정진, 산업진흥, 환경개선, 뭐 민방위와 소방문제 포함해서 국제교류도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주민건립이 참여가 확대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주민자치회 설립 조항이 정부 안에서 빠져서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한병도 국회의원께서 주민자치회법을 별도로 지금 발의를 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권리와 참여 확대 부분도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좀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권리의 확대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최초로 제17조에 주민권리라는 조항을 신설을 했고 기존에 선거, 지방선거 참여한 권리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해서 주민 권리를 최초로 규정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도입이 있습니다. 여러 언론의 보도에서 잘 알다시피 주민 발안제가 도입이 돼서 이제 주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우리 의회에다가 조례 재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주민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정된 규칙의 제정과 개정도 의견을 제출하시도록 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19세 이상에 있는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18세 이상으로 완화시켰고요. 청구인 수도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 시도 단위에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시군구에서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 집행부와 지방의회에서는 의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지방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보공개 의무화는 지방정부의 경영공시, 지방공기부의 경영공시 같은 게 의무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방의회 여정활동과 지방기관의 조직과 재무정정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 의무화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공개 시스템을 구축토록 규정을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가장 큰 성과가 제28조 2항에 금지된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금지라는 걸 조항을 신설을 해서 지방자치 입법권의 권한을 확대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걸 부측에서 이 재정공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재정공포된 이후의 법안만 한 게 있어서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이제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제 올해 입법 연구 예산을 통해서 각 상임위별로 이런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법 침해 사례를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용역 여기 나오면은 전국 우리 시도의회와 함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올해 수험 끝에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좀 안타깝게도 우리 광역의회가 주장하는 의원 정순회, 우리 지방의원 정순회의 이 1대1 정책지원 전문회의가 아니라 2분의 1 법인회에서 그것도 특례에서 2023년까지는 연차적으로 4분의 1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도입토록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는 시간 선택제라는 개념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의원 정순회의 2분의 1인 55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원님이 1대1로 한 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1대1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시행을 유보키로 이미 결정을 보고 계속 촉구키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방의회의 의무가 공개된 사항인데요. 지방위원회 겸직 사항을 1년에 한 번씩 의무토록 신고토록 돼 있는데 신고뿐만 아니라 이거를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 게시토록 해야 되고요. 지금 소관상임위원회 직무 관련된 영리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금지된 사항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시도의회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시의회에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서울시의회는 자체 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례회 운영을 대통령에서 보니까 조례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행 대통령에 따라서 정례회는 1년에 2번 할 수 있게끔 됐는데요. 이거를 뭐 국회처럼 한 번에 몰아서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나눠서 할 수 있겠고 이런 각 의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윤리자문 기존의 윤리특별위원회 별도로 윤리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가지고요. 우리 뭐 겸직이라든가 영리행위 자문 그리고 윤리강령, 윤리실정기본조치를 중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제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올 4월 달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113조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돼서는 다음에 순서에 다시 준비를 해서 그때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의 정부 안에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아쉬움이 자치조직권에 관련된 내용이 전부 삭제된 것에서는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유일하게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임기 시작 이후 20일까지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인수 범위는 지방정부 조직과 예산, 정책기조 파악이고 위원들과 위원장은 보니까 명예직으로 우리 시도는 20명,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할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뭐 다들 아시려고 생각됩니다만 정치작업법 개정으로 우리 지역구 지방위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자금법 제16조와 12조가 개정이 됐어요. 이거는 지난 1월 5일부터 이미 시작이 돼서 4월 7일 보궐선거 때부터 이미 시작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기간은 선거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가능하고 기부 모금 한도는 비용 제한의 100분의 50, 2분의 1에 불과한 것도 좀 아쉽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난 18년 6월 달에 우리 전국 광역지방위원회 평균 선거 비용은 4,9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최대가 우리 경기도의 화성시의 제4선거구가 6,700만 원, 최소가 세종시 1선거를 비롯한 16개에서 4,3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내용은 이제 우리 보존받지 못하는 예비 후보 선거 상황 때 선거 비용을 처리를 하면 될 거는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제 경찰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설치해서 보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올 1월 1일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행에 따라서 우리 7월 1일부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가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우리 광역시도의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를 하게 됐고 직무는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직무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7명 중에 위원장과 한 분은 상임이고 그 5명이 비상임입니다. 7명 위원 중에 우리 시도회가 2명의 추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금 5명은 우리 시장과 교육감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있고요.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고 있고 지방경찰위원회가 2명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경찰위원회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표준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독립권 이제부터 시작이 된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인사권독립법 서울시의회에서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원래 저희들이 서울시의회에서 해야 될 그 로드맵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 공포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월달 통과는 어렵겠고 아마 보니까 4월 국회쯤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통과를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공무원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 뭐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는 또 시행령이 함께 그 입법 예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뭐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우리 조성애 위원장님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지난 12월 말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지방의회에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17개 우리 시도 의장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17개 시도가 공통된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고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기존의 지방분권 TF 우리 인천시의회는 지금 남궁영 위원장님으로 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별도로 그 인사권 독립 TF를 운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F와 동시에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인사 담당 전문 조직을 한 개 팀 정도에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랑 정원 확대를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은 함께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아울러 말씀 주시면 저희 서울시의회 주요한 성과들도 우리 조성애 위원장님과 우리 남경 위원장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의 선배동 의원들과 함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사권 독립의 출발선은 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저는 서울시의원 하기 전에 국회 보좌관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더랬습니다. 18대 국회 때 제가 모셨던 국회의원이 임동규 국회의원이라고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이셨습니다. 근데 그 임동규 의원 덕분에 실은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됐고요. 또 그 당시에 개정안도 제출을 한 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권 독립위에는 요 주요한 내용들은 실은 지방공무원법에 주요 내용이 낙혀 있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연동법안으로 3개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책근 의원이 지난해 6월 28일, 정부 제출가 7월 3일, 그리고 마지막 이원욱 의원이 12월 8일 날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고 이게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아마 병합심의 될 과정에 있는 건데 실은 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내용이 해답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 자체를 6가지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진정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직이라는 신설이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직령이라고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지금 정부 제출안에서는 규정이 안 돼 있고요. 그 정청래 의원과 이원욱 의원 안에는 지방의회 직렬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채용시험은 임용시험 또는 채용시험이라고 표현을 되고 있는데 현재 정청래 의원 안에서는 규정이 안 돼 있고요. 정부에서는 시도인사위원회 위임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자치구의 임용은 실은 시도인사위원회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하는 우리 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채용까지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인사위원회 설치인데요. 현재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0만이 넘는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이게 1, 2 인사위원회 2개를 설치하게끔 돼 있고 나머지 기타 시도에는 1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인사권이 독립되면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할 수가 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기존 집행부의 제3인사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서 관여를 하자는 안이 돼 있고요. 정부 제출하는 별도의 의회 인사위원회를 신설토록 돼 있고 이원욱 의원도 의회 인사위원회에 설치돼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라고 인사심사에 대한 불복 또는 부당 또는 청구할 때 소청심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정청래 의원안은 언급이 없습니다. 정부 제출하는 별도의 의회 소청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이원욱 의원안도 별도의 의회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사교류와 통합인사 내용입니다. 지금 인사교류는 정청래 의원은 이제 광역 단위, 시도 단위의 광역기초의회 간의 의회 직렬 간의 인사교류를 하자라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제출하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인사교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인사교류 기준을 별도로 정하자는 내용을 정하고 있고요. 실은 통합인사는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 각 자치구의 통합인사는 기술직 인사와 소수직렬 인사는 통합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직렬이 신설되게 되면 결국 전국에 2,267개 우리 의회의 직렬을 합쳐서 소수 직렬밖에 없어서 통합 인사가 불가피하게 되는 건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 간의 의회 직렬로 교류를 하자는 얘기고요. 정부 제출하는 기존처럼 기술직에 한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통합 인사를 하자는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도 광역과 기초의회 직렬로 신설을 하자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좀 함께 제 고민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왜 인사권 독립인가 하는 걸 다시 원상태로 들어가면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의회 기관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구인데 견제 감시를 받아야 될 그 대표자 단체장이 임명하는 인사권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사권 독립이 필요했고요. 그거를 독립의 이상 정립을 위해서 전문적인 의회 권한과 직능 보호자 보조 필요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지금 기존에 우리 지방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은 집행부의 행정사 및 대민 행정이라든가 정책 위반이라든가 정책 실현이라는 거 대민 정책 행정에 특화된 조직이지 이거는 의회는 별도로 경찰관이 소방관을 할 수가 없었지 소방관에게 일반 행정을 맡길 수 없었지 국회와 법원직처럼 별도의 의회 직렬소 전문인 향상의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비되어가 있는 저는 인사권 독립은 인사권 독립이 아니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답 자체는 바로 의회직 신설이고요. 두 번째는 시도 단위의 의회직 통합인사로서 저는 소수 직렬도 한계도 극복이 가능하고 또 일거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전문성 향상 또는 전문성 교류를 통해서 우리 전국의 우리 지방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이 전문성 향상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주장해야 될 정부와 국회에 주장해야 될 우리의 주장이라면 다음은 의회가 우리 집행부를 향해서 얻어내야 할 과정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정원과 조직 어떻게 확보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원과 조직은 두 가지 요인에 작용됩니다. 첫 번째, 행안부의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정원규정의 같은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독립적인 조직, 정원에 관련 권한의 확대가 정말 필요로 합니다. 지금 당장 인사 관련된 부서와 감사 관련된 부서가 정말 필요로 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구 정원기재규례문 제15조에
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이 필요한데 제가 다음에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첫 번째 그 제15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의 기준 자체의 개정은 좀 반드시 필요해야겠다. 그리고 또 별도의 직급의 문제도 지금 서울시는 사무처장이 1급을 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2급이 이제 사무처장 했는데 실은 인천시도 마찬가지라면은 2급 처장 아래 바로 4급 과장 담당관으로 붕 뛰고 있습니다. 상급이 없는 거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서에 뭐 입법차장이라든가 효율적 조직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전문의의 직급 정수 기준은 이건 반드시 삭제가 돼서 우리 의회 규정을 맞춰 달라 하겠다. 그게 지금 별표 5인데요. 별표의 5의 규정이 제가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아마 인천시의회에서는 이제 2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께서 아마 사무처장을 맡고 계실 거고요. 이제 서울은 지금 이제 1급 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 관이가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정 자체를 없애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25개구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인구가 50만이 넘어간 자치구의 부단체장은 2급 부이사관을 보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구가 50만이 넘으면은 의회는 대표적인 뭐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가 되는데요. 거기에도 사무국장은 우리 자치구 사무국장은 여전히 4급이 의회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서는 부단체장이 2급이 보임이 되게 되고 있으면은 인구 50만이 넘어간 기초의회 사무국, 특히 뭐 수원시도 뭐 다 마찬가지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초의회 사무국장도 4급이 아닌 상급으로 보임해달라. 이런 것도 현재 기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 의회가 의원님 정원이 보니까 37분이시니까 지금 40명 이하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7명이 계시는데 그러면 7개 상임위원회야 수석 전문위원 아마 다들 한 분씩 계실 건데 5급이 전문위원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2명밖에 보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11개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다 채용을 하고 있는데 5급에는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5급 전문위원을 교육청에서 파견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의 직급 정규 조정을 해야겠다. 이거는 우리 행정자치부의 규칙인 행정안전부의 규칙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정례한 규정에 대한 내용들, 특히 제15조 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 조례는 반드시 개정을 좀 촉구하고 함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함께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집행부가의 의회 문제입니다. 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총액 인건비라고 총액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총액 인건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인건비를 활용을 해서 행정안전부가 우리 지방정부의 정원을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정원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안전부가 이게 활용하는 통제의 수단이 특별 보통교부금의 교부를 가지고 이거를 지방정부를 통제를 합니다. 다행히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거의 볼 필요가 좀 없고요. 이제 모든 지방 정부의 공통적 운영이란 흔히들 얘기하는 총액 인건비라고 부르는 우리 기준 인건비에 훨씬 미달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운영을 한번 좀 봤더니 서울시고요. 지금 서울시의 2020년 기준 인건비는 1조 3,79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원은 이제 18,709명이 되고 있고요. 요 기준 자체는
그 전년도 인력 기준에다가 플러스 소방 인력, 국정 현안의 수요, 그리고 행정 수요 지표를 반영을 해왔고, 행정 수요 지표에서는 인구, 면적, 주간 인구, 그리고 65세 인구,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뭐 이런 쭉 싣고, 여기에다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그리고 공무원 충원률 정할 방언치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가 굉장히 장점이 좀 많더라고요. 첫 번째, 이 면적이 서울시의 1.7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주간 활동 인구도 거의 서울시 인구와 맞먹는 정도의 주간 활동 인구가 많았고요. 그리고 65세 인구도 서울보다 훨씬 많았고, 그리고 가장 큰 사업체 수가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오히려 서울시보다 인천시가 더 공무원이 적으니까 행정 수요가 많이 갔던 내용도 좀 알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준 인력을 만들고요. 기준 인건비에 단가를 꽂히면 기준 인건비가 되는 건데, 그 기준 인건비가 이게 서울시고, 인천시는 제가 원래 21년도 자료는 보지를 못했고요. 2000년도 기준 인건비가 6,479억이었고 정원을 봤더니 이랬습니다. 서울시와 역차별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정원은 오히려 서울보다 더 작게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봤더니 인천시 홈페이지 가서 중기 인력 충원 장기 계획을 한번 좀 봤습니다. 우리 박난춘 시장께서 취임을 하셔서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우리 인천시의회 공무원 정원을 147명을 늘리시겠다고 이미 장기 충원 인력에 내려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의회는 봤더니 7명 늘리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요거는 집행부와의 요 인건비, 기준 인건비와 그리고 우리 중기 인력 수급 계획들을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집행부와 협의 가능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 정도의 규모를 볼 때 뭐 여러 빈도에서 좋았습니다. 사실 뭐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인구도 보니까 300만 이상의 아주 이상적인 거고, 50만 이상 300만 정도의 평균을 띄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참 좋아서 집행부와 협의는 굉장히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또 인천시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통제 수단으로부터 많이 자유롭다라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료는 옆에 계시는 우리 조성혜 위원장님과 우리 남경 위원장이 원체 해박하시니까 함께 좀 논의를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잠시 좀 서울시의 고민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정원이 18,700명이었는데 서울시 의회는 343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들 보좌를 받고 있는 시간 선택제 55명이 별도로 제외가 돼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 400명 정도가 우리는 지금 정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사권 독립이라는 이름 하에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이게 통일되면은 저희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쟁과 정말 집요한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보다 월등히 정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많은 것이 오히려 좀 역차별 또는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 모든 의회에 서울시 정도로 끌어올라오기를 바라는데, 상향 평준화를 원한 건데 우리가 서울시가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를 끌어내 이런 하향 평준화가 되면 어떡할까 하는 건지 이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의 343명의 정원 중에 121명이 전문 임기제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우리 입법 담당관, 예산정책 담당관을 비롯해서 우리 조사관들이 다 시간 선택제에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선택제들의 문제를 저희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집행부와 견제 감시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전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하나의 고민 자체가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이 여기서 지금 대다수 앉아 계시는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의회직으로 과연 전화를 많이 해줄까, 인기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직, 법원직 공무원들의 인기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경쟁률도 훨씬 치열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소수 직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앞서 얘기한 의회 직렬의 신설 그리고 통합인사를 통해서 충분한 우리 활로만 보장되면 우리 유능한 우리 지평부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의회적으로 좀 전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대책과 아이디어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과 운영은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요거는 이제 우리 법 41조에 돼 있는데요. 법 41조 제2항에 보면은 제1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례로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해놓고 제2조에 직급, 지무, 임명 절차,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요거 여러 딱 정해졌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뭐 조례가 하는 게 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안전부랑 논의를 하게 된 생각은 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인 문제 자체는 실은 이제 개정 일부의 좀 우려가 그럼 기존의 서울시 같이 343명의 기존 정원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활용을 하는가라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필코 제가 좀 저지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거는 별도 정원에 그것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저희는 광역은 6급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8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5급이면 어떤가 생각되는데 5급이면 너무 좀 무게가 무거워져서 이후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한 1대1로 확대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무리수가 될 거라 생각해서 저는 6급 상당의 별정직이면 뭐 충분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은 뭐 지금 국회식의 방식처럼 의원실에서 직접 채용이 아니라 이제 공개 채용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회는 한 의원당 한 명의 정식 지원자를 채용할 때까지는 저희는 수용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아직 경기도의회와 광주시의회와는 협의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광주시의회 자체에서는 한 명씩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뭐 저희는 이거는 저희는 반응을 대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달라지는 지방의회 사항을 어떻게 준비할까는 저희가 결론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방의회의 무보수 명예직 조항을 삭제한 이후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한 3년 정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우리 국회와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활동한 저 기억은 우리 지방에 대한 현실, 지방의회에 대한 현실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그리고 국회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까지도 정말 많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 벽을 깨트리는데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좀 저희가 충분히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우리 인사권 독립을 비롯해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이라든가 이러한 우리의 권한들 자체를 지금 인천시의회가 겸손한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우리 언젠가는 우리 시민사회로부터 지방의회 활동상을 갈채를 받고 또 인정받지 않은 그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두서없는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과 그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인천시의회 우리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조성열 위원장님과 우리 남궁형 위원장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